안녕하세요. 안전한 투자로 편안한 노후 준비 중경투 TV입니다. 네, 4월 23일 수요일입니다. 비트코인 93,000달러 플러스 6%, 나스닥 반등과 함께 상승했고 이더리움 플러스 10%, 리플 6%, 솔라나, 도지 전체 코인 상승이고요. 이번 주요 상승 이유는 트럼프 대중관세 이전보다 약하게 부과할 것이다. 파월 의장 해임도 안 한다면서 일주일 만에 말을 바꿨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할 수 있는 발언이지만 트럼프 장사꾼 출신으로 2018년부터 유연하게 대처를 했었고요. 트럼프 장점이자 단점 될 수 있는 부분으로 대통령이 빠르게 잘못 인정하고 새롭게 방향 찾는 것은 시장에 매우 긍정적이죠. 중국이 코로나 러시아 전쟁 이후 미국 의존도 낮추고 높은 관세에도 미국에 맞설 수 있다는 점이 이번 트럼프 관세 전쟁으로 새롭게 참모진들 깨달았을 듯 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2018년 중국이 아니라서 다른 방법으로 중국 견제를 생각해야 되는 거고요. 일단은 우리 코인 시장은 나스닥 플러스 4% 반등해 비트코인도 121선 뚫고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리플, 솔라나, 이더리움 상승했지만 121선 뚫는 급등은 안 나오고 있고요. 현재로서는 기술적 반등 정도이고 비트코인 다시 한 번 더 8만 달러 초반 떨어지면 메인 알트코인 더 떨어질 수가 있죠. 특히 비트코인 도면스가 61.5%까지 올라갔습니다. 비트코인의 독주가 지속되는 걸로 비트코인만 가장 빠르게 회복하고 나머지 알트코인들은 비트코인 10만 달러 돌파하는지 지켜보다가 그 다음에 오를 수가 있죠. 비트코인 이 정도 반등 속도면 10만 달러까지는 상승 무난할 듯 보이고 대신 10만 달러에서 횡보 시작하면서 8만 달러 다시 내려가는 박스권의 알트코인 하락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비트코인은 차트상에서도 121선 여기 라인을 돌파하고 10만 달러 탈환을 앞두고 있고요. 하지만 10만 달러 물려있는 투자자들 많기 때문에 지난 공포에 안 팔았다면 다시 한 번 더 현금화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대신 비트코인이 9만 달러, 10만 달러 이렇게 상승해주면 레리핑크 이야기한 것처럼 비트코인은 금골드 다음에 제2의 가치 저장 수단 되는 게 확실한 거죠. 이후 연준이 금리 내리면서 10만 달러 부근 횡보는 하겠지만 1년 뒤 금리가 2%대 낮아지면 12만 달러, 15만 달러 더 상승할 것이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100% 다 사두는 건 아니지만 다음 하락장 현금 남겨두고 1년, 2년 장기 저점 내려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은 유용해 보이고요. 현재 비트코인 움직임은 2019년 금리나 여기 구간과 매우 유사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2019년 9월 2차로 금리나 이후 120선 아래로 하락은 했지만 다시 121선 돌파하는 급등이 났고요. 하지만 다시 횡보하다가 저점 갱신을 3번이나 했습니다. 여기 구간인데 1차 하락 이후 121선까지 반등 왔다 2차로 떨어질 때 비트코인보다도 알트코인이 더 많이 빠졌습니다. 특히 알트코인 패닉셀 많이 나오면서 여기 구간 저점을 다수 형성을 했었고요. 그러다가 2020년 2월 6개월 정도 지나고 나서 나스닥 신고점 갱신하고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도 본격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비록 코로나로 또다시 하락은 했지만 이후 대세 상승 나오는 기반이 만들어졌고요. 2019년 리플도 당시 보면 2차 금리나 여기 구간으로 현재 3,000원 구간에서 횡보하고 있는데 리플이 다시 한번 반등을 했었지만 또다시 저점 3번이나 갱신을 했습니다. 때문에 현재 리플 반등도 기술적 반등일 가능성이 높고 리플이 확실하게 4,000원, 5,000원 전고점까지 오르지 않는다면 또다시 내려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알트코인은 전반적으로 고금리에 반등 오기가 쉽지 않고 리플은 법률 소송 호재 종료된 다음 새롭게 나올 만한 호재가 당장에는 없는 게 가장 단점입니다. 나스닥은 장중에 플러스 2.6% 올랐는데 애프터장 테슬라 어닝 트럼프 인터뷰로 플러스 1.9% 총 4%나 넘게 상승했습니다. 급격히 V자 반등으로 오기 시작했는데 2018년에도 트럼프 미중 무역 전쟁 이후 V자 반등 오면서 석 달 만에 전고점 회복을 했고요. 테슬라 장중에 플러스 4.6%, 애프터장 플러스 5.3% 어닝콜라하고 더 오르고 애플, 아마존, 메타 플러스 3%,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도 2%로 초록초록하게 미국 증시 수요일장 종료가 되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점이 완전히 달라지면서 나스닥 오른 거고 채권 가격도 방어가 되는 거죠. 트럼프가 3, 4월처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대중관세 올라버리면 결국 피해는 미국이 가장 많이 있는다는 점 트럼프나 월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겁만 준 거다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2020년 코로나, 22년 고인플레이션율까지 잘 견뎌온 파월 의장까지 해임한다고 하니까 시장이
시장이 2차 충격으로 하루 전 2.6% 더 떨어졌었는데 그 부분에서도 트럼프 해임할 의도는 없다. 금리나 조속히 해야 된다면서 한 발짝 물러서는 발언을 했고요. 트럼프의 직접적인 발언 자세히 보면 명확한 의도를 알 수 있습니다. 미국은 황금시대, 중국은 일부가 되고 싶어 한다. 미국에 참여하고 싶지만 미국 견제가 무섭다. 협상을 해야 된다는 거죠. 트럼프는 대중관세 145%는 매우 높다. 협상할 때는 이렇게 높지 않을 것이고 상당히 내려갈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자존심대로까지는 안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트럼프 미끼를 한 번 더 풀어버린 건데 중국은 두 번은 안 속는다면서 또다시 트럼프의 제안을 거절할 가능성도 존재를 하고요. 하지만 트럼프 체면 중시하는 중국이나 시진핑에게 기회를 준 걸로 당근과 채찍을 반복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안 먹히면 다시 한 번 더 트럼프 채찍을 갈겨버릴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요. 하지만 나스닥 반등에서 좋은 곳까지만 회복해줘도 다음 트럼프 충격은 이전보다는 확실히는 작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장이 이미 알고 있는 공포는 하락 요인이 되기가 어렵죠. 연준도 금리는 내려야 된다. 지금이 적기다. 우리는 연준 의장이 늦장이 아닌 조기에 금리 인하되는 것을 원한다고 했습니다. 패드워치 금리 인하 예상치를 보면 올해는 금리 동결하지만 트럼프의 지속적인 조기 금리 인하 발언으로 파월 의장 6월에 금리 인하하고 9월, 10월 또 금리 인하할 수 있다. 5월 7일 비둘기적 발언으로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무엇보다 파월 의장이 트럼프의 발언을 중시하진 않을 듯하고 나스닥이 하락을 많이 했기 때문에 증시 방어를 위한 비둘기적 발언이 나올 수가 있죠. 파월 의장 임기 내년까지고 현재 상황으로 연임되기도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존경받는 연준 의장으로 남겠다면서 내가 할게 하겠다. 증시 방어해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그리고 테슬라 실적 발표되었고요. 장중에 트럼프 발언으로 플러스 4% 올랐는데 애프터장 일론 머스크 직접 어닝콜 참여하면서 주가는 플러스 5%, 10%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중 신차 저가형 모델 출시할 것이다. 내년에 로보택시 자율주행차 출시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의 매출 전년 대비 9% 감소했고 전기차는 전년 대비 20%나 급감을 했고요. 하지만 상반기 안에 저가형 순조롭게 진행 중이다. 로이터 통신이 올해 말 돼서나 저가형 나올 수 있다 했는데 직접적으로 반박하면서 빠르게 양산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테슬라 실적은 인도량 33만 6천 대 전년 대비 13% 감소, 모델3, 모델Y 마이너스 12%, 다른 모델들은 24%나 판매량 줄어는 늘었지만 에너지 부분에서 전년 대비 67%나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전반적인 서비스 매출도 전년 대비 15% 증가를 했고요. 테슬라의 자동차 판매가 안 좋은 것은 여전히 높은 고금리로 인해서 차량 판매가 안 되는 거고 올해 하반기부터 연준이 3번 금리 인하 시작하며 한국 포함 글로벌 금리 인하로 인해서 테슬라 판매는 좋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 트럼프도 관세 낮춘다 중국과의 협상 여지도 남겨뒀기 때문에 유럽이나 중국에서 지속된 반 테슬라 공세는 약해질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일론 머스크 어닝콜에서 가장 중요한 도시 효율 부서 차임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효율부 주요 작업은 대부분 끝났다. 다음 달 5월부터는 효율 부서 참여는 줄이고 테슬라에 집중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원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며 매주 하루 이틀 정도 정부 업무 참여하고 나머지 시간은 테슬라에 할애할 것이다 강조를 했고요. 그러면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의 미래 여전히 극도적으로 낙관적이다. 전기차 잘 팔릴 것이고 단기적인 하락이다. 투자자들 좋아할 만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3월, 4월 주식이나 비트코인 하락이 매수 기회인 거고 본격 5월부터 양봉 반등 시작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트럼프 상호관세 유예 90일 했고 6월이나 7월 되어서나 영향력이 있고요. 단기 5월 반등 온 다음 나스닥은 좋은 것 좀 노리고 테슬라 역시 $400, $500 쑥쑥 올라갈 수 있는 기반을 일론 머스크 만들고 있죠. 무엇보다 테슬라 매출이나 EPS 주당 순위 모두 하락은 했지만 마진율이 전년 대비 0.1%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일론 머스크 연준 고금리 속에서도 전기차 지속적인 비용 절감 통해서 생존에만 집중을 했었고요. 그런 다음 모델Y 주니퍼 2분기부터 본격 저가 모델도 판매되면서 3분기, 4분기 테슬라 어닝 서프라이즈 매출 상승이 기대됩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지난주 88,000달러 반등 올 때 기관들 코인 매매 현황 발표가 되었고요. 여기 차트에서 보면 거의 매수도 안 한 듯 보이는데 겨우 600밀리언 매수한 걸로 역대 매수나 매도 모두 거의 없었던 지난주 한 주였습니다. 기관들이 팔지도 않고 매수도 거의 안 한다는 걸로 앞으로 나올 중국 관세 파르장 금리 보고 추가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겠다고 하는 거죠. 좀 더 자세히 4월의 2주차와 비교를 해보면 비트코인은 11만 2천밀리언에서 11만 4천밀리언 증가를 했고 이더리움도 100밀리언 정도 증가폭이 매우 작습니다. 대신 솔라나 200밀리언 증가, 리플도 100밀리언 가깝게 증가하면서 리플이나 솔라나
매수가 상당히 인상적이었고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더 디테일한 투자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은 커뮤니티로도 자료가 공유되니까 멤버십 가입과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